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보 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예, 며칠 전에 예, 그 언론사 사장들을 예. 청와대에 불러가 오찬 예, 모임을 했어요. 예. 청와대에서요. 네네. 대통령이 아마 4.27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뭐 언론사 사장들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듣고 직접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회사로 다 메시에 엠바고 걸려가 다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굳이 그거 설명한다고 이 언론사 사장들, 기사 쓰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네. 청와대로 불러가 밥 먹이고 오라 한다고 쪼로로 다 가고 그리 해야 되는 겁니까? 오라 한다면 가야죠. 안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 가면은 뭐 예. 방송국인 경우엔 종방에서 빼고 뭐 이런 종편에서 빼고 이러는 거죠. 뭐 그거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욕을 얻어먹죠. 언론들 비리가 많은가요? 그걸 겁을 냅니까? 아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황 소장은 어떤지 몰라도 아직까지 조금 목숨이 붙어 있지만 나는 진작에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잘린 사람입니다. 언론사에.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부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루킹 때문에 이 자기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이때까지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존재도 없이 드루킹이랑 블랙홀에 말려가지고 수채구멍으로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국민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도 있지만 언론사들에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돌아갔으라도 방송이나 지면에 너무 드루킹이나 김경수를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면을 할애하더라도 좀 적게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좀 프론트 페이지에 내든지 일면에 내든지 아니면 이 스페이스를 더 할애를 해주든지 하고 방송에서도 시사 코너에 있어서 가급적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달라는 일종의 압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소장이 질문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북이 완전하게 핵을 폐기할 의지를 천명했다 보여줬다 했잖아요. 사실입니까? 그런 적 없어요. 없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걸 어떤 채널로 통해 가지고 그런 의지를 만에 하나라도 북이 보여줬다면 어떤 채널을 통해가 했는데 3월 5일 5명 대북 특사가 평양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얘기 들은 그거 이상의 근거로 밤중에 김정은이가 몰래 문 대통령한테 전화해가 보시오 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거지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핵 포기하겠어요. 더더구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핵 폐기하겠어요. 말했을 가능성은 0.0 복권 당첨 로터리 당선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 김정은이가 핵 빼고 나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나라 땅덩어리가 커요. 인구가 많아요. 기술이 발달했어요.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뭐 국가의 위상이 높은 거예요. 핵 하나 가지고 김정은이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걸쳐가지고 지금 거의 70년에 걸쳐가 이걸 만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핵 빼고는 살밖에 없는 김정은이가 저렇게 이 없앤다.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아니고 이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이 왜 문 대통령은 마치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김정은이 대리인 비슷하게 저렇게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과 미국이 비핵화하는 것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럴까요? 대리인이 아니고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의 안보 뭐 외교 그리고 통일 멘토들도 똑같이 나서가지고 일괄 타결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볼턴이 얘기하니까 볼턴 그 사람 손 좀 봐야 되겠다. 버르장머리 고쳐줘야 된다. 상황이 돌아간지 어떤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괄 타결은 그리고 더 덧붙여가지고 단계적 동시조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앞질러 단계적 동시조치를 얘기해? 우리가 일괄 타결을 하자고 붙어도 매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앞서서
아니 어떻게 북한 핵을 미국은 공짜로 폐기시킬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일 솔직히 말하면 이 북비핵화에 있어서 수혜자도 될 수 있고 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북한의 비핵화가 정말로 진정한 비핵화인지를 꼬치꼬치 따지는 역할도 우리가 수행해야 되고 100% 그걸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그런 완벽한 비핵화나 북한의 전쟁 의지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우리가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신문사 사장도 떡 불러놓고 그 앞에서 북한이 미군 철수도 안 한다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북한이 미군 철수를 안 한다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북한의 오래된 거짓말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종전협정이 되면 유엔군이 해체되고 그다음 평화협정이 되고 하면 뭐 그 전에 이미 한미연합사나 이런 게 해체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직접 김정은이가 미군 나가라 안 해도 한국에 있는 친북, 종북부터 시작해서 반미 세력들이 이제 미군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평화가 정착되어 가는 데가 알아가 쫓아낼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뭐 자기 입으로 김정은이가 당분간은 안 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할 건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북한의 의지를 저렇게 자신 있게 언론사 사장들 앞에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뭘 믿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주일 후에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다 드러나 일주일만 있으면 국민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북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할 의지가 있다는 걸 표명했다 하는데 표명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붙여야 됩니다. 이게 그냥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5,150만 국민들을 두고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언론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내놓고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래 되면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체면이 뭡니까? 이미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찍힐 대로 찍히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정말 인상을 확실하게 줬는데 자 되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대고 공개적으로 It's blessing. 예? 남북 간이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블레싱이다 얘기한 거. 이 블레싱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미일 정상회담 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 걔들 남북 간에 앉아가 저들끼리 종전선언 논의한다고 난리더라. It's blessing은 다른 말로 하면 잘해봐라. 그렇지. 잘하면은 블레싱이지만 못하면 curse, 저주다. 어떻게 잘하? 이게 진짜 블레싱이 되려면 너 둘이 앉아가 종전선언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게 확실한 핵 폐기 의지를 북한으로부터 합의를 받고 끄집어내는 것이 전제돼야 종전선언을 논할 수 있는 거다. 그 압박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 국내의 전문가나 기자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보수 언론지까지 트럼프가 지지선언을 했다. 정신 좀 차리라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국제관계를 원안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원안이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이 그를 갖다가 하는데 거기에 또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그 조건에 따라라는 말이 분명히 앞에 붙어 있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그냥 이 종전선언이 축복이 될 거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종전선언에 찬성했다라는 식으로 한국이 그냥 아전인수로 보도를 하죠. 아전인수가 아니고 이걸 저는 다른 말로 각색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쪽에 가서 우리 특사단들이 김정은이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라 했지 북한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라 한 적이 없는데 앞에 한반도가 안 들어가는 그냥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다. 그거 녹음해가지고 무슨 전가의 복음처럼 들고 워싱턴에 가가 트럼프에게 봐라. 북한이 진짜 완전한 핵폐기할 의지가 있잖아요. 그게 완전한이란 말은 우리가 완전히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각색한 말이 완전한 비핵화예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핵우산을 거두고 그리고 핵 잠수함 항모 같은 거를 우리가 군사훈련할 때 가 들어오지도 말고 그런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다 할 경우에 북한도 동시에 핵 폐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청와대에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각색한 것이 트럼프가 한 2주 만에 보니까 북중 정상회담을 딱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들은 얘기하고 너무 다르거든.
단계적 동시 조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폼페이오를 보내가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중국이 하는 얘기, 자들이라는 거 한국이 하는 얘기하고 중국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르다. 가가 확인부터 해라. 일단 하려면은 그 확인부터 해가지고 입장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확인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트위터에다가 이걸 올린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한 강원 양면 작전인 게 한편으로는 북한을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he's very personable. 굉장히 인간적이다. 뭐 excellent, 뭐 매력적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하고 얘기하면서 북한이 정말 좋은 기회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를 또 띄워줍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뭐라 하는가 하면 나를 많이 도와줬다. 특히 북중 국경선에 있어가 여러 가지 일을 중국이 도와줘. 뭘 도와줬는 안 도와준 거 다 알면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내가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알아들어. 이렇게까지 너에게 기회를 또 주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트럼프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군사적인 제재 옵션을 절대로 포기 안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동시에 이 우리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등 주물러주고 등 만져주고 간 빼먹는다고. 그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트럼프는 그 메시지가 좋은 말 할 때 알아들어. 이렇게 내가 점잖게 너를 인간적으로 대우해 줄 때에 네가 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 폐기를 하는 걸 무조건 4월 27일 트럼프가 원하는 건 4월 27일에 딱 하나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야. 딴 거 다 치우고 남북이 완전하고 CBD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핵 폐기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요 말을 듣기 위한 압력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4월 27일 날을 바라보는 미국과 한국의 정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북한 편에 서가지고 4월 27일 날 비핵화는 북한이 하는 그냥 포괄적인 하나만한 이야기들을 대충 믿어주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나 또 평화협정 같은 평화체제로 가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네네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만나서 먼저 정상회담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네들한테도 필요하고 우리한테도 필요한 어떻게 보면 너네들이 더 중요한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확실히 비핵화를 하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먼저 만나서 못을 박아라. 이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은 그게 아니라 미국하고 북한하고 만날 때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동시적 단계적 조치에 대한 일종의 이 구멍도 좀 열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서는 평화협정에 대한 거부감이 미군 철수 이런 부분인가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좀 뭐라고 할까 북한 입장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그 미국과 한국의 시각이 완전히 지금 180도로 다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더더구나 그저께 그 언론사 사장들을 불러놔놓고 얘기한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국내에 지금 드루킹 사건이 어떤 블랙홀을 만들고 있으니까 뭐 6.13 선거는 놔두고라도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 더더구나 우리 정부는 캐치프레이즈를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어마어마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있는데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과거로의 회귀보다도 더 엉망진창이 될 것 같으니까 언론에서 좀 띄워달라는 그런 계산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한국은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할 의지까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북한도 북한이 미쳤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에 얘기하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이 물론 문 대통령은 나는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을 당장 나가라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친 적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주한미군 철수라고 던져봐야 남북 간 회담하면서 얻어낼 것만 도로 적어지고 한국에게 불필요한 것 때문에 자기들 목표를 달성, 뭐 경제적인 제재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목표를 달성 못하니까 사탕 발림으로 그 얘기는 한국에서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언급을 안 한 거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지금 언론사 사장을 불러놓고 신문에 일면을 내면서 커다랗게 떠드는 이유는
저는 그 북한에 대한 아까 소장님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 빠져나갈 틈새를 우리 스스로 쪽문을 열어준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결국 4월 27일에 별거 안 나와요. 별거 안 나오고 포괄적으로 그냥 핵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 정도로 나올 겁니다. 개괄적이에. 그렇게 나오면은 미국이 아주 어려워져요. 실질적으로 앉아가 얘기할 때. 그러면 문 대통령이 뭐라 하는가? 우리는 we did our best. 우리 최선 다했다. 근데 미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꺼번에 일괄 타결을 주장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렵게 돼간다. 저는 일종의 스케이프고팅, 핑계를 댈 자리를 미리 만든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계산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늘 아침 그제 아침에 보니까 이 코리 가드너 이 상원 외교위원회 그 아태 소위위원장도 한국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지 무슨 종전선언을 할 시점이 아니다. 그거는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된다. 평화협정도 그렇다. 또 한 번 쏘으면 그렇게 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쏘으면 쏘은 놈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너네들 정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똑바로 하라. 이런 미국 경고가 지속적으로 옴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권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다 보십니까? 그 가드너가 얘기한 것처럼 if you cheat once, you are wrong. But if you cheat twice, I am wrong이에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한 번 속으면은 속인 놈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은 당하는 네가 더 덩신이다 이거야. 저 사람이 그런 줄 알면 네가 알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지. 그걸 멍청하게 듣고 그 말 있었다는 게 네 책임이 더 크다 이 말이거든. 결국 이 가드너 얘기를 잘 보십시오. 종전선언 논의하는 건 좋다. 너희들끼리 논의하는 걸 우리가 방해할 이유가 어디 있노? 니하고 니 친구하고 얘기하는 걸 내가 구태 끼들어가 그거는 얘기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지만 합의는 별개의 문제다. 동맹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을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이 얘기는 너희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정전협정에 대해서는 미국 간에만 결정할 게다. 중국이 반드시 끼야 된다. 그때 되면은 이 정전협정을 밀어붙이면 트럼프가 반드시 중국을 불러들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정전협정 말은 안 했지만 이 무이북 정상 끝나자 바로 시진핑이 평양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진핑이 첫째 얘기가 야 그때 중공군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너를 안 도와줬으면 너들 왜 된지 아냐? 이 서명 당사자 중에 제일 핵심이 중공군하고 유엔군이라는 건 모르냐? 근데 어떻게 전쟁은 한반도에서 있었지만 정전협정 서명자인 당사자 내가 정전협정을 허락해 준 사람인데 우리 서명도 안 받고 너희들 남북끼리 앉아가지고 종전선언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제 희한한 논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가 중국은 의용군이 왔기 때문에 정식 중국 군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없고 그건 누구 얘기예요? 청와대 관계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유엔군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도 유엔군 사령관으로 했지 미국 정부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미국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하고 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유엔군 사령관이 지휘했으면 유엔군이라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병력이 여기를 온 겁니다. 유엔의 이름 하에서 작전 지휘권을 메가드가 들고 온 것뿐이지 와가 싸운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이게 말장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장난이죠. 그리고 중국에게 야 그때는 중공의용구이다. 아마 싸대기 맞아요. 중국한테. 중국이 이 괘씸한 것들 사드 아니라 사드 10배로 지금 보복을 해야 되냐 이래 나올 거라니까요. 그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럼 의용군 주제에 어떻게 서명을 해. 저거들 말이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황 소장이 소위 말하는 자기가 전세계약서 혹은 집매매 계약서로 자기 인감도장 자기 서명 다 해놔놓고 남들이 하길래 그때 황 소장이 서명한 거는 사실은 저거 아들 돈으로 자기 아들 돈으로 샀기 때문에 황 소장 소유가 아니고 가만히 있겠어요?
법 소송합니다. 왜냐하면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황 소장이니까 일단은 집에서는 아들하고 그래 네 건 줄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원에서 그렇게 땅땅 판결을 내리면 뭐라고 해서 이건 분명히 장수의 개인자산이다라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장을 낼 수 있는 똑같은 거예요. 뭐라 부르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사자로서 그래 사인한 그거는 부분이 우리 생각이고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미국 마찬가지 가드는 얘기처럼 그래? 유엔 사령군이라? 그러면 한미동맹도 지금 너희들이 판단하기에 유엔사로부터 정전협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게 유엔사다가 유엔사 일을 1978년 한미연합사회까지 합쳤다고 해서 유엔사령관이 없어졌으면은 지금 한미동맹은 뭐냐? 한미동맹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너를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한반도에 남아있는 건 이승만이가 가지 마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 마라 해서 붙들려가 있었지만 그 후에 안보동맹을 맺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유엔사 이름으로 있는 거 아니다. 미국으로 있는 거다. 미국의 병사들이 여기 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건 너무 유치한 발상이고 이게 방금 그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할 의지를 표명했다. 근거가 뭐냐 이거 근거가 뭐냐고 근거를 내놓으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저렇게 말을 하고 또 미국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을 요즘 자주 쓰고 있어요. 그 일이 혹시 잘못되면 그거는 디테일 악마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지. 바로 그거죠. 지 때문이 아니라고 예. 그 얘기가 잘못되면 디테일의 악마고 한국이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의 완전 비핵화의 의지까지 파악하고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건 남북 간의 비핵화를 지향한다 이 정도 받았겠지. 그래 놔놓고 미국이 제대로 못했다. 반미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국내에. 미국 뭐하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행태를 보면요. 그리스 시대 때 소피스트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소피스트는 너무 좋게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다가 요즘 그렇게 소피스트는 궤변학자들은 나라 디어플 의도를 가지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꿀 정도로 의도를 가지고 소피스트 아니에요. 소피스트들 대부분 말장난이에요. 말장난해가 그냥 말싸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나라의 장래를 놓고 지금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그런. 근데 그 인텐션이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 다 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도 지금 가드너가 이거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며칠 전에 또 했어요. 종전선언은 너희들 둘이 합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미국하고 한국이 동맹국이니까 우리 허락 없이 안 된다는 얘기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블레싱이라 하는 얘기가 아주 사케스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한테 하는 얘기 자들 있잖아. 저거 둘이 앉아가지고 종전선언 논의하고 하는데 웃기는 거야. 웃기는 날라리야. 그래 잘하라 우리말로 잘해보라 그래. 뭐 한다는데 꼭 나쁠 거 없지. 오케이, you can talk about it. 잘 되면은 축복이야. 잘해봐. 이 톤으로 얘기한 거라니까요. 아주 비꼬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을 생중계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이렇게 앉아가 판문점에서 그래가 회담이 끝날 때까지를 전부 다 그러면 촬영해서 내보내겠다는 말일까요? 안 그러면 와서 이제 일부 앞에 부분만을 이렇게 찍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까요? 어떤 속셈이라고? 글쎄, 그거는 제가 볼 때 양쪽 다를 봐야 된다는 게 두 가지 이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27일까지 그래도 문구라도 뭐 비핵화를 합의했다,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로 이 볼품이 좋은 그럴싸한 작품이라도 하나 나온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까지가 합의가 안 된다 하면 처음에 쇼하는 거 들어가지고 시작하는 세레모니만 보여줄 건데 나는 참 국내 언론이 정말로 요새 너무 쓸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니면
문 정권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자기들도 언론사로서 체면을 지킬 건데 칭찬거리는 없고 하니까 이설주가 오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이틀 사흘 신문에 지면을 할애한다는 자체가 야 이건 이설주가 뭔데? 이설주가 오면 비핵화가 되나? 이건 완전히 이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너무 낮추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진짜 언론이 보이고 있는 네? 저질스러운 행태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관인데요. 근데 지금 아무도 비판을 한마디 안 하는 게 있어요. 임종석이가 예. 정상회담에 데려가는 6인 수행원에 들어가 있어요. 예, 맞아요. 아니 세상에 저는 하다 비서실장이 예. 저렇게 나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뭐 그것뿐 아니죠. UAE에 가는데 대통령 나라는 통째로 비워놓고 대통령 따라가고. 비서실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엔 부통령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판문점에 간다 하면 청와대는 누군가가 이렇게 딱 차고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사상은 만약에 하나라도 생길 일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쪽 판문점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하고 또 국내에 그 시간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 무슨 뭐 배가 하나 가라앉을 예. 수도 있고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일까지도 다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될 건데 비서실장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니까 이 자리에 나도 못 가면 내가 눈도장 찍을 기회를 영원히 놓친다 이래 생각했을까? 좀 아니 왜 저래요? 그거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장이죠.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성과물을 보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같이 배석하는 사람들의 이 어떤 식으로 더더구나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사람 거의 포함된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해 평화지대 얘기가 나오면 어쩌겠습니까?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고 에? 그렇다고 거기서 나는 반대한다고 유니폼 벗고 나온데 계급장 띄고 나 국방장관 더 이상 안 해도 좋다.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공동의장으로 만들고 평화지대 만드는 거는 중국의 배와 북한의 배와 한국 배가 서로 고기 잡는다 가다가 전쟁을 거기서 하자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나는 그건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고 옷을 벗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엉거주춤 거기 앉아가지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앉았을 거예요.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이건 진짜. 영원히 사람 하나 이제 예예. 역적되거나 그러니까 그냥 임종석 실장이 그거 나도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고 데려간 제- 멤버들을 감시 제대로 통제한다. 그거 감시단장인 거예요. 감시단장. 다른 사람은 사고 칠 가능성이 예, 거의 없고 예. 저기 저 송영무가 혹시 사고 칠 수 있을까 네네. 감시하는 예.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 의원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4월 27일 날 이제 발표한 걸 가지고 네. 이제 이 영원히 재탕 삼탕 울고 먹으면서 몇 달 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 내부의 국내 뭐 드루킹이니 다 이렇게 그냥 물타기를 해버리려고 할 건데 네. 그걸 물이 잘 타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참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평화협정 체결에 78.1%가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가 16.7%고 자, 뉴스 평화협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죠? 뉴스 브리핑에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한 아니, 20분 좀 했는데 저도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거 듣는 사람이 뭐 황장수 소장이 하는 뉴스 브리핑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5천만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사 들어온다 해도 드루킹처럼 이렇게 노련한 그 진짜 SNS들이 기술적으로 노련한 SNS들이 평화협정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큰 업적이고 두두두두 하면은 앞뒤 생각 없는 사람들 젊은이들은 더더구나 젊었을 때의 이 진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정향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손을 들고 보수들도 사실은 심지어 보수 언론까지 남북 정상회담 한다니까 그 다음 날부터 신문에 글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바로 한반도의 평화가 올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평화협정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73.1, 78.1%가 찬성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게 나오니까 저 얘기는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걸 가지고
설사 안 되더라도 만약에 안 되고 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한다는 걸 가지고 잘 안 되면은 반미 감정 충분히 일으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못을 박아놓고 미북 정상회담이 제가 볼 때 조금 굴러가더라도 잘 안 될 건데 그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틀어가지고 마치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있다라는 것처럼.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반미 시위의 물결 또 그럴 명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려고 지금 네, 생각하고 있다. 저는 네. 반미 종전선을 계속 이렇게 되풀이 얘기하는 게 반미 감정에 씨를 뿌리는 거라고 보고 저도 그 다음에 너무 아이러니컬한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문 대통령이 운전사에 그렇게 목을 맸는데 어느 시점에가 또 중신협이 중재자 한다 그러다가 이 중재자라는 이름을 언제가 또 하니까 어떤 데는 또 너무 미국한테 밀리니까 또 운전소로 갔다가 운전소 하려니까 책임이 또 많아지니까 또 중재자로 오는데 너무 웃기는 게 남북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도 하기 직전이지만 초기에 얘기할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3월 5일 날 우리가 대북 특사단을 보내면서 목표하는 게 뭐야?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라 그래서. 그런데 종전선언도 얻어 터지죠. 비핵화도 트럼프가 너가 말하는 비핵화가 아니야. 미국한테 맡겨놔. 맡겨놓는 게 다른 의미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미국식의 비핵화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 이러니까 사실 이것도 문 대통령 이 정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북이 완전한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다는 걸 천명했다라고 해놔놓고는 한다는 얘기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북이 앉아가 할 거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별로 할 게 없다.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드너가 딱 치는 게 뭐냐. 개성공단 여는 것도 유엔 제재 풀어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벌써 우리 생활 다 읽은 거예요. 앉아가 무슨 이 경상도 말로 호작질을 할지 그런 보나마나 너들 비핵화를 가지고 쇼부가 안 날 승부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것 가지고 남북한에 어떻게 하면 돈 좀 갖다 줄까 어떻게 하면 돈 받을까 이 가지고 고민을 하는 모양인데 미국은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 없다.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하겠다라는 확실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증거는 트럼프는 딱 내 겁니다. 비핵화할래? 두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비핵화할래? 확실히 할래? 그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으면 6개월 내에 너희들 가지고 있는 핵탄두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제철이 플루토늄 6개월 내에 너 나라에서 빼가지고 삼국에 갖다 놔. 그거 하면 네가 그 다음에 핵시설 뭐 이거는 10년 걸려도 이해를 하니까 그것만 하면은 너희들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는 내가 확인한다. 김정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또 중국이 또 이제 방해를 하려고 러시아 끌고 들어오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이 중요한 대목에 이것을 갖다가 마치 남일처럼 생각해서 관심이 없거나 안 그러면 이 문제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른 채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에 찬성한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이요. 한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국민의식이요. 정권이 이런다는 거 제가 칩시다. 원래 이 정권이 좌파 친북 정권이니까 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쯤 되면 저거 좀 대통령이 정상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나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니까 저는 촛불혁명이 뭐 이 정부가 혁명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어쨌든 2016년 10월 달에 시작된 게 아니고 2008년 소고기 파동 때 벌써 씨가 뿌려졌습니다. 더 올라가면 뭐 2002년 아니야. 근데 하나의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의 역할을 못했어요. 보수 정권이 있었으니까. 근데 2008년 MB 정부에 들어오고 그걸 뿌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뿌린 것에 완전히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 임기 끝부분이거든요. 그 끝부분에 이게 촛불로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7, 8년, 8, 9년을 준비한 것을 결실을 본 게 결국 촛불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황 소장님 얘기하는 국민들이 이런 상황도 이해를 못하나 간데 8, 9년 동안 자기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수라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내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수꾼 역할을 전혀 못했고, 물론 그 얘기하기 전에 보수 정권부터가 너무 보수 정당부터가 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그 소위 말하는 청와대의 핵심 멤버들이나 그들이 끌고 가는 이 정부가 결코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고 혁명구이다. 훈련된 혁명구이라고 노재봉 전 총리가 얘기한 게 굉장히 정확한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게 있으니까 30년을 집권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게 있으니까 보수를 2차제에 완전히 괴멸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하는 게 자신감을 딱 가진 거예요. 이게 딱 지금 돌아가는 양식이에요. 예. 과거에 중국에 이제 일본에 이제 중국이 2차 대전에서 이제 이기고 난 뒤에 이 국공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공산당 숫자는 병력이나 지지층이 국민당보다 훨씬 적었는데, 근데 일반 국민들 상당수는 선동에 휘말리고, 그때 공산당을 하던 사람들은 모태동 패거리들은 굉장히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에 능숙했고, 그때 당시 국민당 정권은 중국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로 좀 부패했거나 무능하거나 또 저그들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4년 만에 그냥 중국 대륙을 다 넘겨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양상이 지금 한국에서 거의 벌어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부패한 정도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분열은 100% 맞습니다. 100% 맞으니까 장개석이 사실은 정말 결국 훨씬 뛰어난 병력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무기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도 결국 49년에 폼모사 타이완으로 쫓겨오는 거예요. 쫓겨나온 거예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결국. 자기들로 보면 수치죠. 수치인데도 이게 부패는 나는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헌이나 뭐 이거에 의한 공부한 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분열은 역사적인 그 전장의 형태나 여러 가지 그 리더십 같은 거 보면 분열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결국 저거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가 깨진 거예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지금 보수들이 끌고 가는 태극기 집회가 그것도 분파가 많습니다. 저 몇 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태극기 집회의 주장 논리가 분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싸움,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분열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내가 토요일 날 이거에 대해서 저 교부 앞에 가가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남을 욕할 게 아니라 보수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이 자체 내의 분열, 이거부터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면은 남 욕할 거 없어요. 자, 근데 그 보수 부패 부분에서 좌파도 부패가 있죠. 아이고. 부패가 있는 건 아닌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좌파는 집권하면서 또 좌파끼리 주고받으면서 네. 부패를 잘 정리를 해요.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보수는요, 서로가 서로의 부패를 갖다가 덜추면서 또 상대방의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같이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부패를 전거를 없앤 좌파와 부패를 전거를 없애지도 못하고 스스로 까발린 보수, 이 부분에서요, 보수가 부패하다는 부분에 피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둘이 오늘 방송 끝나면은 시청자들이, 야, 황장수하고 송영서이 나와가지고 보수 욕하려고 나오나 근데 그게 아니고 욕이 아니고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저는 욕도 들어야 된다고 봐요. 욕 들어야지. 뭐 좋은 소리만 해갖고 될 거라고 봅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와가 나라가 뭐 내일 모레 뭐 저쪽으로 빨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